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은퇴 후 외롭다며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봐주겠다며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이삿짐을 푸십시오. 손주 돌봐주러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갔다가 불과 1년 만에 위암에 걸려 자신이 전세금 대준 아파트에서 쫓겨난 한 60대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바로 내일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고도 늙어서 무급파출부와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린 68살 명희 씨의 처절한 팩트 폭격입니다. 지방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던 명희 씨에게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 하느라 애기 볼 시간이 없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자니 뉴스에 무서운 얘기도 많고 돈도 너무 비싸요.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우리 예쁜 손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주말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자식의 그 달콤하고 간절한 부탁에 명희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 살던 고향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내외의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 평수를 넓혀주고 자신은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빌라에 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핏덩이 같은 손주를 내 손으로 키우고 바쁜 아들 며느리 밥도 따뜻하게 챙겨주리라. 명희 씨의 마음은 소풍 가는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온 첫 달은 좋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퇴근길에 과일을 사오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딱 3달, 그 알량한 고마움이 당연한 권리로 변하는 데는 고작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명희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출근해 밤새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출근하는 자식들 아침밥을 차려 먹였습니다. 자식들이 횡하니 나가고 나면 칭얼거리는 손주를 등에 업고 청소기를 돌렸고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도 쪼그려 앉아 손걸레질을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그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물에 밥을 말아 김치 조각을 얹어 삼키는 것이 명희 씨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저녁 7시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 아들 내외는 소파에 쓰러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애기는 똥 잘 쌌어요? 며느리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질문에 명희 씨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주방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깜깜한 골목길을 걸어 자신의 좁은 빌라로 퇴근하는 길. 명희 씨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뼛속까지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약속했던 두둑한 용돈은 첫 달에 3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반찬값과 아기 기저귀값, 장난감 값을 명희 씨의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 통장에서 빼서 쓰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블랙홀에 자신의 노후와 체력을 통째로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의 태도는 교묘하게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어머니, 애기 기관지 안 좋은데 청소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야 한다며 명희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나갔습니다. 명희 씨가 몸살이 나서 하루만 쉬겠다고 하면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휴, 엄마. 그럼 우리더러 당장 연차 쓰란 말이야? 엄마가 애기 봐준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로 오라고 한 거잖아. 오늘 하루만 좀 참고 와줘. 명희 씨는 철저하게 소모품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생활, 노후의 여유는 모두 박살났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고 밥을 먹으면 매번 체한 것처럼 명치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홀로 찾아간 병원에서 명희 씨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위암 2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명희 씨는 진단서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암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손을 맞잡고 펑펑 울어주기를,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시켜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기를.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명희 씨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우리 애기는 누가 봐요? 급하게 도움이 구하려면 돈 엄청 깨질 텐데. 아들의 반응은 더 끔찍했습니다. 엄마, 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어? 수술비 꽤 나올 텐데 우리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여유 돈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명희 씨는 그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 아이를 키워줬건만, 자신이 보태준 돈으로 넓은 아파트에서 등 따숩게 살고 있건만, 이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 안 드는 공짜, 파출부이자 고장나면 버려야 할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병보다 내일 당장 아기 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수술비 영수증부터 걱정하는 저 괴물 같은 자식들을 위해 나는 내 평생을 바치고 내 집까지 팔아먹었단 말인가.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짐승처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는 뼈저린 자책과 후회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 씨는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아파트에 묶여있던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당장 돌려놓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난리가 난 아들과 며느리가 울며불며 매달리고 화도 내보았지만 한번 차갑게 식어버린 명희 씨의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자신의 돈을 챙겨 병원에 입원했고 남은 돈으로는 고향에 다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명희 씨의 이야기가 그저 운이 나쁜 아주 특별하고 나쁜 자식들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 수천 명의 명희 씨가 유모차를 끌며 늙은 관절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으신 시니어 여러분께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 때리는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첫째, 절대 자식 집 근처로 이사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살면서 얼굴이나 자주 보자는 말은 환상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냉장고를 채워주게 되고 손주를 봐주게 되며 결국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 생활은 자식의 스케줄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지갑을 절대 열지 마십시오. 내가 다 늙어서 돈 쥐고 있으면 뭐하냐, 자식 힘들 때 보태줘야지. 이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특급 열차입니다. 명희 씨를 보십시오. 돈을 쥐고 있을 때는 존경받는 어머니였지만 그 돈이 자식의 아파트에 묶이는 순간 그녀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은 내가 죽고 나서 남으면 가져가는 것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돈만이 늙고 병들었을 때 내 존엄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셋째, 황혼 육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절하십시오. 손주는 안아줄 때 예쁘고 집에 갈 때 가장 예쁜 법입니다. 여러분의 뼈와 인대, 체력은 이미 60년 넘게 사용해서 닳고 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체노동은 그 낡은 부품들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울면 냉정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그들은 젊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기를 찾아냅니다. 부모가 대신 짐을 짊어지는 순간 자식은 평생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나약한 기생충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십시오.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넣고 내 몸에 좋은 옷을 입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십시오. 부모가 자기 돈을 꽉 쥐고 건강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 비로소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여러분의 귀한 노후를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팩트만 담은 오늘의 이 쓴소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